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 초반에 마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있어 마스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국마다 마스크가 배치되어 있고 시내로 나가보면 굳이 약국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어 비교적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유가 생겼다고 다른 나라까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마스크로 위기를 맞이한 한 나라가, 그것도 대한민국의 온갖 악행을 자행해온 일본에서 도와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너무 신박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운데요.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마스크 구걸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언론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도움을 요구하면서 시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조건을 달고 나섰습니다. 일본 의료 지원에 대한 자국 내 비판 여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익명의 선의 베풀기를 직접 조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은 지난 포브스 재팬에 인도 분야까지 침범한 한일 간의 악감정이라는 컬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컬럼에서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실과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복수의 한일 관계자를 통한 한국으로부터의 물자와 의료 지원 논쟁의 내막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 먼저 만약에 한국이 지원을 제의하면 일본은 수용할 것인가? 일본은 한국의 의료 지원을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등의 관측을 띄우며 일본 측에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일본 측은 꼭 지원해달라는 응답이 전무했고, 일본의 고위 관계자는 즉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의료나 물자 지원은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일본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버리면 한국 측에서 요구할 문제들에 대해 일본도 요청을 들어줘야 되지 않냐, 도와줄 거면 일본 정부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라,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일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고 일본이 코로나19 문제로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니 도움을 청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했지만, 자존심 강한 일본 정부는 당장의 지원을 위해 한국에 고개를 숙이는 상황을 차마 보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간접적 요청을 요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진짜 웃긴 사람들입니다. 현 대한민국 정권이 반일 기조를 강화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내 일본 의료 지원 반대 여론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불거졌다고 추정했습니다. 포브스 재팬에서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은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기존 정책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것처럼 징용권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일본의 양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일본으로부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청와대의 전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 어떻게 그건 알고 계시네요? 네, 지원 요청하기만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 때 도장 하나만 들고 오세요. 독도 대마도 7강국, 한국 영토 인정, 역사 왜곡 금지법, 동의하는 서류 몇 장의 도장만 찍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의료 지원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정치 세력이 한국 내에서의 대일, 감정 악화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자면 한국인 대부분은 일본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혐일 감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익명 마스크 지원 운동인 타이거 마스크 운동에 빗대 한국에도 선의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웃나라인 만큼
만큼 정치적 마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이런 충돌에 의해 기후변화나 감염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까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전에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이 즉각 구조선발대를 피해 지역에 파견해 구호 활동을 벌였고,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동부 이촌동에는 일본인과 일본을 응원하는 힘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도와주는 것이냐는 논조의 글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주장은 마키노 편집위원장 칼럼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는 차라리 일본과 한국이라는 꼬리표 달기를 그만하고 지원하는 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원받는 쪽은 그냥 선의로 받는 것이 어떨까? 지금도 일본 각지에서 나타나는 이름 없는 선의의 기부자와 그 마음을 존중하는 운동이 한일 간에 벌어지는 것은 무리일까? 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한국이 지원해준다는 말도 하지 말고 지원을 갖다 바치라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칼럼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익명기부에 대해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지원이 전부 익명 처리되고 있었던 걸 모르는 걸까? 이건 일본이 혐한 감정이 심하다는 반증이다. 절대 주면 안 된다. 익명 기부를 강요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마키노 편집위원이 언급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반응을 문제 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2011년 3월 당시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는 한국의 고액 기부 및 구호 물품 지원 소식이 보도되자 고맙다는 말보다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선 한국의 기부 보도에 대해 한국은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다. 한국의 대기업 부품들은 8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니 기부는 당연한 것이라는 내용이 베스트 댓글로 달렸습니다. 아울러 한국 물품은 품질이 나빠 일본에서 유통될 수 없다. 별로 반갑지 않다 등의 반응이 나오자 당시 국내 누리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나라에서 기부 성금으로 일본에 전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1,000억 원입니다. 세월호 때가 1280억 정도 성금이 모였고 코로나19 성금이 2,000억 중반대가 모였는데 일본 지진 때 1,000억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일본이 저 따위로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시 도와주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한국도 도와주기 싫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약 70여 개 국가에 공적 마스크를 순차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70여 개 국가에 일본과 중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의약처 안전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합동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 개국인데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 지원할 계획이지만 일본은 제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지원 대상 국가 선정 기준으론 코로나 확진 및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 단체나 기업 등 4가지를 뽑았습니다. 4가지 기준을 더 많이 만족할수록 우선순위가 더 앞쪽에 있다며 특히 외교 안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서 해외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이란 게 더 이상 한 국가의 이슈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중국은 마스크 공급국이라 판단해 지원하지 않기로 했고 일본에선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물품 지원에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국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한국의 지원도 못 받은 일본은 단단히 약이 올랐는지 일본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업체를 놓고 신뢰도 흠집내기가 한창입니다. 한국산 진단키트의 70%에서 80%가 불량이라는 거짓 소문이 일본 내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도 한국산 진단키트가 자국에서 사용되려면 일본 분자 진단과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웠습니다.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을 추진해도 일본 내 절차 등을 문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SNS에 소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데에는 일본 언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고구통신은 보건소에서 불량 진단키트가 발견됐다며 한국산 진단키트 70%에서 80%가 불량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삽시간에 유튜브나 SNS 등으로 현지에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서 불량으로 지목된 건 진단키트가 아닌 검체수송 배지였습니다. 검체수송 배지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측량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무단으로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경찰의 퇴거 명령에도 계속 버티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해양조사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양경찰 함정과 일본 측량선의 대치는 무려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의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의를 구현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은 역대급으로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5분 제주 서귀포 남동 70L이 약 126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을 발견하고 해역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해경은 3,000톤급 선박을 긴급 출동시켰고 해양 측량선과 3헬이 약 5km 거리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인 나가사키 고토 열도 최서다리 메시마 서쪽 약 140km 지점에서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소요가 조사를 하던 중 한국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방송은 한국 쪽이 한국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시 조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으며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 즉시 요구를 중지하고 배에서 떨어지라고 회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조사는 일본의 EEZ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어서 일본은 2월까지로 예정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강경합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선박의 조사 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서 일본 정부의 항의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반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관할 수역이고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일본의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엄연히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활동은 정당한 것이죠. 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 3,003함과 3,012함을 교대로 출동시켜 일본 조사선이 조사를 멈추고 돌아갈 때까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양쪽 모두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경 당국자에 따르면 해당 해역은 우리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애매하게 겹치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중첩수역이죠. 1999년 1월 한국과 일본은 업에 관한 협정을 통해 업에 대해선 경계선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배타적 경제수역은 정확한 경계가 정해지지 못했을까요? 네, 독도 때문입니다. 독도 등 영토 문제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각국은 해양선에서 200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00해리까지 그으면 영토가 겹칩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협상을 통해 적절한 중간선을 그어야 하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 독도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독도가 누구의 영토냐에 따라서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조사선이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조사 활동을 벌이면 한국은 더 강경하게 나서야 합니다. 한편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일본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로 독도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느 한국과의 법원이 다른 나라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들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들고 있죠. 반면 한국재판부는 위안부 피해 문제가 주권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최상위 규범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주권 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재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 재판에 응할 의무가 없죠. 일본은 지난 1958년 이미 강제 관할권을 수락했으나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국제법정을 활용한 분쟁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경계해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독도처럼 한국이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괜히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죠. 네, 위안부 문제만 국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긴급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발령된 변종 코로나로 인해 긴급사태를 오사카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와 여정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이르면 13일 오사카부, 교토부, 간사이 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에도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발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4개 광역단체에 발령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군이 추가되면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상 자치단체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아이치현과 기후현도 정부의 사태 발령을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은 연일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누적 사망자는 4,000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도 3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7,000명을 넘겼다가 겨우 6,000명대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1일에는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종이 아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난 2일 하네대 공항에 입국한 10에서 40대 남녀 4명에게서 발견됐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네요. 이런 상황에 과연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까요? 한국도 일본의 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더욱 잘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조사선 상황을 더 엄중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국은 더욱 강력하게 나서야 하겠죠? 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확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